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가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또 요구도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원가관리 시스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 개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가관리 시스템은 여러 단계에 거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단계별 과정을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원가관리 시스템의 성과, 경영 성과에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과 생산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원가관리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원가관리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가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 체계를 마련합니다. 바로 그게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을 기업의 행동 양식을 유지하거나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가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공식적인 경영 통제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성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그런 원가관리 활동을 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이 바로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관리 시스템의 요구도, 변화도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관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그런 주요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영관리 시스템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이 새로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는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원가관리 시스템의 적합성은 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원가관리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져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올바른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가관리 시스템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조건이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정보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은 관리적 의사결정과 또 통제를 위한 그런 목적 적합한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관리 시스템이 변화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제조 공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이 원가관리 시스템이 그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연동되어져서 운영이 될 때 그 결과 정보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익한 또 유용한 그런 정보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환경의 변화와 원가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되어져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과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소수의 표준화된 그런 제조 환경에 적용되는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과학적 관리운동의 시작으로부터 발전해온 이 원가관리 시스템이고, 또 1980년대 중반에는 기업 생산 방식이 주로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져서 이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대량 생산 기업에게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고,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제품 원가에 있어서 표준 원가 제도와 실제 원가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원가 관리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그런 원가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전통적 원가 관리 시스템의 특징은 반복적인 그런 작업, 또 단순 제조 공정에서는 제품의 원가나 또 원재료의 소비량, 또 작업 소요 시간 등 수량적 측정치와 또 생산량 간의 측정치가 가능한 그런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수량적 측정치에 의해서 생산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또 표준원가 설정을 위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이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와 또 직접 노무 원가의 비중이 제조 간접 원가보다도 높기 때문에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 기준을 직접 노무 원가, 또 기계 가동 시간, 조업도, 또 직접 재료의 수량 등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제품 원가가 크게 왜곡되어지지 않고, 또 이런 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미미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는 매우 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의 산출 방식으로는 원가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요즘의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시스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출해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지금 대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의 특징과 더불어서 약간의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그런 획일적인 원가 배분으로 인해서 원가 정보의 부정확성, 또 원가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또 원가 배부의 결과에 대해서 부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 또 단편적인 그런 원가 분석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이나 채널이나 고객 등의 다양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근에 좀 문제점, 한계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유용하게 쓰기가 이제는 좀 쉽지 않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원가 분석의 실질적인 구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변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쓰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 또 세 번째로는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지연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간접비 배부 기준이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의적인 어떤 배분을 가지고 원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원가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서 간의 의견 차이를 발생시키는 또 그런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원가 절감을 위한 정보, 또 가격 결정에 필요한 그런 원가 정보, 또 고객 및 제품별 수익성 정보 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근에 이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을 개발을 하고 원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쟁 업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고객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그런 원가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원가 관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 원가 관리 시스템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또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고 또 이런 사업 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데 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쟁 우위 요소 또 부가가치 창출 요소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정보를 충분하게 산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원가 정보는 기업 외부의 시장과 또 경쟁 업체들 간의 어떤 효율적인 이 대응 문제, 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 전략 수립과 더불어서 실행 과정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가 정보를 산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원가 관리 시스템은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의 사례를 보면은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에서는 활동기준 원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탄력적으로 원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죠. 또 목표 원가와 원가 기획 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가 정보가 산출이 되는 거고요. 또 접시 생산관리 기법, 또 전사적 품질관리 기법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확한 원가 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의 발달 단계, 발달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업의 제조 환경 변화는 직접 원가를 감소시키고 간접 원가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원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원가관리의 주안점을 간접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또 원가관리의 초점이 바로 이런 간접 원가의 통제와 관리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가관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원가관리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단계의 원가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실지 재고조사에 의해서 장부가액이 수정되거나 또는 내부와 외부의 감사에 의해서 재고가 수정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마감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오류가 수정되는 그런 회계 기말에 발생하는 차이를 예측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시스템에서는 대체적으로 자료 기입이나 또 시스템 설계, 또 내부 통제 등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소기업 형태, 또 신규 기업 형태에서는 1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가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계 기말, 뭐 대체적으로 월말이 되겠습니다만, 월말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들을 통해서 차이를 수정 또는 보완해서 원가를 관리하는 또 원가를 통제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앞에서 보셨지만 소기업이나 신규 기업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은 외부 보고에 중점을 두는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에서는 외부 보고의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하는 반면에 관리 목적으로는 다소 좀 부적절한 그런 단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2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특히 운영 통제, 또 제품 원가 개선, 또 수익성 분석에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보고용에 중점을 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3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는 혁신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품질이나 또 적시성, 또 공정 유연성, 또 고객 서비스 등의 운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적인 요약 보고는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소비된 자원의 원가와 실제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순한 차이 분석 결과보다는 원가 발생의 추세를 중시하면서 하루 단위의 원가도 가능하고, 또 짧은 기간에 재무 요약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학습과 활동의 개선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면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원가관리 시스템이 제3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통합 단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앞에서 보셨던 3단계에서 개발을 시작한 그런 활동 기준 시스템과 또 운영 통제 시스템을 통합해서 외부의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내부의 원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생산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그런 활동 소비액이 일별로 또 주별로 월별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운영 통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면서 재무제표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4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활동기준 시스템과 또 운영통제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 환경 변화에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제품 원가가 왜곡되거나 또 이러한 정보들이 의사결정하는 데서 방해가 되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되고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런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필요할 때 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제4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과 경영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영성과와 생산성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영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원가관리 시스템 수준은 경영활동을 위한 주요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지고 또 활용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과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느냐가 바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그런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원가관리 시스템의 활용과 구축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인식이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 창출 역량 또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그런 원가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또 경영자에게 있어서 바로바로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그런 원가 정보를 즉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른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영성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과 또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역량 또 대외적인 변화 또 경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관리 수단으로서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그런 관리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가관리 시스템은 경영성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가관리 시스템이 생산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재무보고 목적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관리 시스템이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는 생산 기법, 첨단적인 생산 기법을 도입을 보다 정확한 원가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원가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원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가 관리 시스템이 생산적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 기법, 특히 첨단 생산 기법의 도입과 또 제품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제품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불량률을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반품의 횟수를 감소시킨다든지 고객의 불만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또 효율적인 그런 원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원가관리 시스템은 생산성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핵심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했고 특히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봤었고요. 그리고 원가관리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가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원가관리 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어떤 단계의 시스템들이 적합한지를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관리 시스템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죠. 원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초 정보 자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생산을 해내야 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원가에 대한 통제와 운영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죠. 또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연동돼서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원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자체가 상실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바로바로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관리 시스템은 설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가관리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과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에 적합하고 또 소수의 표준화된 그런 제조 환경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제조 환경 속에서는 이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대량 생산 방식의 그런 기업에게 매우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제품의 제조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원가 관리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원가 관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지금의 환경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노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획일적인 원가 배분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가 정보 자체가 부정확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원가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가 배분 방식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부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원가 구성의 실질적인 구성 내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필요한 정보를 뽑아 산출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전통적 원가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원가관리 시스템은 크게 활동기준 원가관리, 또 목표 원가 계산과 원가 기획, 또 적시 생산관리 기법, 또 전사적 품질관리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런 원가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가 있고, 또 경쟁 기업보다도 좀 더 높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고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전략적 원가관리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적 원가관리 방식은 경쟁 우위와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죠. 원가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크게 4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초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죠. 1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소기업이나 또는 신규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 방식이고, 또 그런 기업들에게 적합한 그런 원가관리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기초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의 특징은 회계 기말, 월말에 발생하는 재고의 차이 같은 것들을 바로 조정하거나 또는 수정을 해서 원가관리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우 오차나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산출된 원가 정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에서는 기말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해서 원가를 산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원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보고용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로 외부 보고에 중점을 두고 구축하는 바로 원가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외부 보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다소 좀 부적절한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한 게 바로 이제 세 번째 3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인데, 이 3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은 내부 원가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가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또 적시성,
또 공정의 유연성, 고객 서비스에 대한 운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세 번째 방식이었고요. 또 원가 발생의 추세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하루 단위 등의 짧은 그런 기간에 원가 결과도 바로바로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쓴다든지 또 활동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보로서는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해봤죠. 우리가 통합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통합단계 원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기준 시스템과 또 운영 시스템이 같이 동시에 통제되고 운영되어지면서 외부 재무 보고서와 더불어서 내부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바로바로 생산해낼 수 있고 그러한 생산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관리 시스템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죠. 크게 두 가지, 경영적인 측면과 생산적인 측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경영활동을 위한 주요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원가관리 시스템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을 또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매우 필요한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원가관리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경영자가 시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또 생산 성과 측면에서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그런 목적적 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산 관리 시스템은 특히 첨단 생산 기법 도입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